한국은 집 앞에 널린 게 병원이고 한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여기 한 영국 남성이 한국 남성을 향해 불신이 가득한 눈빛을 날립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인데 어떻게 한국보다 못할 수 있겠냐는 얼굴인데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런 눈빛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 조지입니다. 저는 최근 극심한 치통에 시달렸는데요. 유치가 났을 때부터 조금만 양치질을 게을리하면 치아에 금방 충치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치과는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치아 관리에 신경을 썼지만 의사 말로는 원래 치아가 충치에 약한 편이라며 극복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치가 나면서는 이 치아가 잘못되면 정말 고생을 할 것 같아 더욱더 신경을 썼는데 별로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제 치아는 계속 망가져갔죠. 염증이 심해 고름이 차올라 밥을 먹을 때마다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영국 경기가 한참 안 좋았을 때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 뒤로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나마 경기가 풀리면서 새롭게 직장을 잡았는데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치과를 가서 치료받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는 의료보험이 없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영국도 국민의료보험인 NHS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당일 진료를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예약을 해도 거의 2주에서 한 달의 대기는 기본이거든요. 급하면 응급치료 예약을 하면 되는데 100파운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16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치과 진료 자체 비용도 엑스레이와 스케일링 정도만 해도 150파운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5만원 정도라서 제겐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갔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홈을 메운다거나 하면 거의 50만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섣불리 치과를 가지 못하고 약으로 버티는 나날이었습니다. 한창 아플 때 진통제를 사먹고 좀 버티면 나아지고 아프면 다시 약을 사먹고 하는 식으로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는 심산이었는데요. 치과 의사는 제게 나중에는 결국 임플란트로 교체해야 하는데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돈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고름주머니가 육안으로도 훤히 보일 지경이 되어 저는 참지 못하고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좀 못 믿어온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어금니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앞쪽에 그나마 튼튼해 보이는 치아까지 전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괜찮고 어금니가 아닌 치아는 통증도 없는데 빼야 한다니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치료기간과 고통을 생각하면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마음에 다른 병원을 찾아가니 그곳에서는 어금니는 임플란트를 하고 앞쪽 치아는 전체적으로 갈아낸 뒤 보철물을 씌우는 크라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와 함께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 한다고 했고요. 신경치료 160만원, 크라운은 160만원, 치아 모양 확인을 위한 스캔 비용과 진료비는 50만원. 부르는 게 값이다. 느낌으로 가는 병원마다 수백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싼 시술을 권유하는데 진단 내용도 다르다 보니 믿을 수가 없었죠. 어렵게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치통 때문에 영 집중하지 못하는 나날들이 이어지던 때 회사에 한국인이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왔고 졸업 후 우리 회사가 첫 직장인 정욱은 성격이 좋고 일을 잘해서 모두들 예뻐했죠. 저와 같은 부서에 배정받았는데 정욱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 소통이 어렵지 않아 곧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통제로도 참기 힘든 치통이 찾아와 점심도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절. 정욱이 목격하고 제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치과에 가지 못하고 통증을 참고 있다는 사실이 좀 부끄러웠지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욱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도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일 힘들고 불만인 게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면서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최악이라고 했죠. 영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병원부터 들러 필요한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영국에 비하면 5분의 1 가격이라고 하면서요. 게다가 영국 치과는 비싼 비용에 비해 치료가 거칠어서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웬만큼 급하지 않고서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에 그럼 한국인들은 한국 방문 한두 달 전 미리 병원 예약을 잡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냐고 했더니 정욱의 두 눈에는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조지, 무슨 소리예요? 한국은 집 앞에 널린 게 병원이고 우리는 병원을 골라서 가요. 인기가 좋은 병원은 예약할 수도 있는데 끽해봤자 전날에 예약하는 게 다고요. 당일에 방문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진료를 볼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도 치과를 다녀오는데요. 영국처럼 2주, 한 달씩 기다리게 하는 시스템이 정말 이상한 거라니까요. 저는 정욱이 정말 좋은 친구이지만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할까봐 일부러 한국의 좋은 점을 부풀려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서 치통으로 대굴대굴 구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요. 이런 저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으로의 출장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3주나요? 한국행이 결정되고 제일 먼저 제가 해본 일은 정욱의 이야기가 맞는지 미친 듯이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한국 병원 후기들은 정욱의 이야기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임을 알려주고 있더군요. 저만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몰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영국인이 한국으로 장기 여행이나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치과나 건강검진 등 필요한 병원 진료를 받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영국에 비하면 한참 낮은 가격이며 진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몹시 친절하다고 하고 있었고요. 한국 출장길에 한국 치과를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냥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출장이라 제가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주말에 치과는 운영을 안 해 갈 수 없으니까요. 이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정욱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점심시간에 가거나 아니면 토요일 오전에 가면 되죠. 라고 했습니다. 당일날 가도 될지 계속 고민하는 저를 위해 정욱은 친절하게 제 숙소 근방의 치과에 예약까지 미리 해주었고요. 한국에서 맞이한 첫 번째 주말 찾아간 치과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대학병원이 아닌 그냥 일반 치과를 예약했다고 했는데 전 예약이 잘못된 줄 알았죠. 삼성동 인근에 있는 대형 치과였는데 단과 병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더군요. 게다가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세부 분야별로 두세 분씩 계실 정도로 많은 의사분들이 근무하는 전문적인 병원이었어요. 건물도 매우 세련되었고 내부로 들어가니 환자분들이 쉴 수 있는 로비 같은 공간도 매우 편안하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미술관 같은 곳이 연상되는 우아한 공간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를 하고 잠시 기다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진료 순번이 찾아왔어요. 저를 맞아준 원장님은 영어가 매우 유창하신 데다가 굉장히 친절하셔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진단과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동안 영국에서 의료비가 비싸 약을 먹으며 버텼다고 하자 매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우선 엑스레이와 CT를 찍어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려면 몇 주는 걸릴 텐데 저는 한국에 고작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자 한국 의사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10분만 기다리면 바로 결과가 나오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별천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날 엑스레이와 CT 촬영 결과를 보았고 또 염증이 심한 곳에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염증이 심하긴 하지만 뿌리가 상하지 않아 발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최대한 자기 치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임플란트나 기타 불필요한 수술이 없으니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고 진료 과정은 섬세하고 꼼꼼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나면 부분적으로 인레이를 씌우면 되는데 몇 번 더 방문을 해야 하지만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모든 치료가 완료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비용 역시 정욱의 말대로 영국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저는 얼마나 암울한 나라에서 살다 왔는지 급격히 우울해지더군요. 알아보니 충치 치료 같은 것도 영국에서는 의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보통 아말감 등의 저렴한 소재로 충치를 치료했는데 한국에서는 비슷한 가격의 세라믹 같은 안전하고 겉으로도 표가 덜 나는 소재를 선택할 수 있더군요. 게다가 아말감은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갈라지거나 부식되는 등 아쉬운 면이 있는데 세라믹은 소재 자체가 안정적이라 오래 사용하기도 좋다고 했어요. 게다가 치료 과정 내내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영국과 달리 한국의 치과 치료는 매우 부드럽고 환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냥 아프니까 참으라는 통보 형식이 아니라 놀라웠어요. 도중에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설명해주고 큰 소리가 나는 도구를 사용할 때도 잇몸이나 혀 같은 부드러운 부분이 다치지 않는 초음파 전동기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덕분에 과도한 공포에 시달릴 일이 없었고 중간중간 긴장을 풀어주는 농담도 해주셔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시술이 진행되기 전에는 마취 전문의 분들이 바르는 마취약과 잇몸 주사로 통증을 둔하게 만들어주는 마취를 해서 치료 과정에 부담을 덜어주시기도 했고요. 영국에서는 마취 전공 전문의 분들이 상주하는 치과도 많지 않았고 있더라도 마취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시술은 그냥 참으며 치료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치과가 더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너무나 부러워졌죠. 언제나 비싼 비용, 불친절, 느린 속도와 거친 치료를 걱정해야 하는 영국의 의료 환경에 비하면 아플 때 곧바로 걱정 없이 최고의 전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의료 환경이 선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이런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알려준 정욱에게 너무나 감사한 한국 출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욱을 제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려고요. 오늘은 영국보다 한참 앞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놀란 영국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